오늘은 20대와 30대에게 꼭 필요한 스킨케어 루틴과 피부가 좋아지는 사소한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20대 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부터는 사실 피부과나 피부과 시술을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20대 때부터 난 좀 피부에 관심이 많고 관리를 좀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피부과에 가시면 기본 관리 있어요. 뭐 수분 관리라던가 재생 관리라던가 LDM 관리라던가 회당 10만 원 언더 하는 그런 피부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주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각질을 좀 정리하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차라리 20대 때는 그렇게 피부과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서야 피부과 시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30대 후반부터 차라리 받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20대 때는 그런 관리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20대 때부터 예쁘게 피부 관리를 하려면 꼭 필요한 성분은 저는 비타민 C라고 생각해요. 20대 때는 굳이 비싼 비타민 C를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런 걸 사서 바르시라라기보다는 함량이 좀 낮더라도 비타민 C 유도체나 아니면 순수 비타민 함량이 좀 낮더라도 그런 제품들을 꾸준히 매일매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이제 10년 지났을 때, 5년 지났을 때 피부 상태가 분명히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위에서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피지는 사실 매일매일 분비되고 있고 이렇게 메이크업한 얼굴에 피지와 섞이면서 그 위에서 산화가 되는데 산화되는 과정은 피부를 빨리 노화되게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발라둔 상태라면 훨씬 더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그리고 저녁 때 우리가 자기 전에 비타민 C를 바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에 비타민 C로 한번 산화된 것들을 정리하고 좋은 에너지들을 그 피부 속에다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타민 C 관리는 사실은 20대 때부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보습 크림 그리고 선크림 이 루틴만 매일매일 잘 지켜도 그 예쁜 피부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조금만 더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홈케어 기기로 좀 관리를 해준다거나 저 때는 그런 홈케어 기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얼굴 이렇게 쓸어 올려주고 내가 스스로 좀 이렇게 주요한 부위들을 지압해주고 이런 것들 정도밖에는 못했는데 요즘에는 전류가 흐르고 이온토가 다 되는 홈케어 기기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기들로 꾹 마사지를 해준다면 그 예쁜 피부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겁니다. 자, 그럼 30대는 이 비타민 C에다가 뭘 포함시켜야 될까요? 나이아시나마이드와 레티놀을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30대 때부터는 피부가 조금 이제 달라진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30대가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각질 탈락 주기, 그리고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성인 여드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컨트롤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티놀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드름도 컨트롤 해주고 피지도 컨트롤 해주고 거기에다 이제 각질 탈락 주기,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 색소 침착된 거, 기미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빼내주고 새로운 세포를 계속 올려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30대 때부터는 사실은 레티놀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20대는 바르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레티놀의 함량을 20대 때는 굉장히 적은 거 제가 이미 알려드렸어요. 0.015% 정도 들어간 거. 그런 것들을 꾸준히 발라주시면서 관리를 해오다가 30대 때부터는 함량을 늘리시면 되죠. 만약에 30대 분들이 이걸 지금 보고 계신다면 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가 이제 과거에 다 설명해 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나와 맞는 제품을 찾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비타민 A, 레티놀이죠. 비타민 B, 나야시나마이드, 비타민 C를 매일매일 적재적소에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비타민 C, 저녁에는 레티놀, 그리고 나야시나마이드는 어디에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은 나야시나마이드랑 비타민C랑 같이 쓰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제품은 그냥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야시나마이드는 레티놀과 너무 좋은 궁합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야시나마이드를 저녁 때 묶어서 쓰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대 때는 요 성분들은 매일매일 쓰시는 게 좋고 내가 좀 쓰는 제품이 많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격일제로 쓰시면 돼요. 내가 쓰는 제품이 많다라고 하면. 그리고 피부는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확 좋았다가 어떨 때는 조금 피지 분비도 많이 되는 것 같고 모공이 더 많이 부각돼 보이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모공에 꼭 필요한 제품들을 쓰시면 돼요. 이제 모공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20대 때부터 사실은 모공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모공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미 모공이 확 퍼진 상태에서 이 방법을 매일매일 하신다고 해도 모공을 좀 타이트닝 해주는 효과, 모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효과, 모공의 부피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미 늘어난 모공이 드라마틱하게 마법처럼 없어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심지어 시술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마법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시술도 받으셔야 돼요. 20대 때부터 혹은 30대 때부터 하셔야 될 것은 모공에 정말 도움되는 성분들이 뭐지? 이런 거를 보시고 위치아제 성분이라던가 호호바 오일이라던가 스쿠알란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레티놀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을 매일매일 피부와 만나게 해주면 피부는 계속 어떨까요? 좋은 환경에 노출되니까 모공이 3개 생길 것도 2개만 생기고 만다거나 뭐 10개 생긴 것도 5개만 생기고 만다거나 이렇게 피부에 계속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대와 30대 지금 되게 건강하고 예쁜 피부일 때 이렇게 좋은 영양분들, 좋은 환경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40대로 넘어왔을 때도 계속 꾸준히 좀 깨끗하고 좋은 피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본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드름이에요. 이제 여드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여드름 관리를 잘못하면 색소 침착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40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고민하는 게 결국엔 기미나 색소 침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여드름을 잘못 잡거나 여드름 관리를 잘못했을 때 보통 생기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모기에 물렸을 때도 관리를 잘못해서 거기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를 봤어요. 색소 침착의 베스트 성분은 비타민 C와 레티놀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할 수 있는 베스트는 그 2가지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보다는 20대 때 오히려 더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까지 여드름이 드문드문 많이 올라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처신할 거냐, 스스로가 없어질 때까지 그냥 둔다인데 사실 짤 수밖에 없는 여드름이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이 막 확 퍼진 게 아니라 몇 개밖에 없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짜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우리가 압출을 하고 나서 스스로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아물 때까지 우리가 뭘 발라야 되느냐? 재생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생크림에 제일 좋은 것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을 수도 있고 판테놀 성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테놀 성분으로 이제 곧 올 텐데 판테놀이 들어간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EGF가 들어간 성분도 굉장히 좋은데 판테놀이 들어간 게 시중에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피부의 재생을 돕는 그런 크림들을 여드름을 압출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여드름 그 짠 것 위에다까지 바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쭉 발라놓고 스스로가 계속 재생되고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처가 완전히 덮어지고 아물게 되면 그때서부터 흉터연고를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드름을 압출하고 나서도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면 거뭇거뭇하게 될 것도 빨리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드름 관리를 20대나 30대 때는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40대 때 기미나 색소 침착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넘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두피 케어입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제가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두피 케어를 이제 20대와 30대 때 그 제품으로라도 꾸준히 할 것 같아요. 특히나 각질을 잘 제거하고 샴푸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하느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통 샴푸를 씻어내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두피 샴푸 같은 것을 구비를 하셔서 이렇게 샴푸를 한 다음에 이렇게 1분 정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루성 두피를 알았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피지가 다 저는 두피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를 너무너무 많이 알아서 머리카락도 그때 굉장히 많이 빠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치유가 됐지만 그래서 두피 케어를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정상의 두피, 깨끗한 두피보다는 뻘긋뻘긋하고 염증도 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두피 관리를 잘하는 것은 그 두피에 발라놓는 앰플이나 세럼 이런 것들을 시간이 나실 때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는 발라놓는 거예요. 두피가 건강해야 머릿결도 좋아지고 토양이 건강해야지 나는 머리카락도 많아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두피에 이렇게 발라놓는 것들이 있어요. 각질 제거하는 거 뭐 좀 뜨뜻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화한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두피 각질 케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제품들 하나 구비하셔서 조금 귀찮지만 머리카락에는 헤어팩을 해놓고 두피에는 그런 어떤 각질 제거제 같은 거 꽉 이렇게 발라놓으셔서 케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제 제 나이 때 되면은 이제 샵을 가서 두피 케어를 받는데 물론 20, 30대에도 그런 거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받는 것은 비싼 시술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처럼 되돌리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그러니까 머릿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피,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두피가 훨씬 더 중요하다. 샴푸도 저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두피 케어용, 하나는 머릿결을 위한 거. 왜냐면 계속 두피 케어용만 쓰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엄청 뻣뻣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게 좋고, 이렇게 여름 같은 데는 그냥 아침과 저녁에 내가 2번 샴푸한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피가 굉장히 지성인 경우. 그래서 저의 경우도 땀을 좀 많이 흘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침과 저녁에 2번씩 샴푸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낳고 났을 때 탈모가 정말 한번 심하게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두피 관리는 20대와 30대 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두피 케어는 제가 곧 이제 들고 나올 텐데 두피에 어떤 제품을 좀 발라야 각질도 제거되면서 두피 자체가 좀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 스스로 내 두피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서 파악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이가 확 드러나는 부위가 어디죠? 목. 그 다음에 손입니다. 저는 이제 42이라서 아직 그런 것들이 드러날 나이는 아닌데요. 그러나 이제 40대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봐서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목 관리라던가 손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전 사실 저녁 때 자기 전에 얼굴에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당연히 목에도 바르고 당연히 손에도 바르고 잡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 씻고 나서 핸드크림을 계속 발라요. 그러니까 그 핸드크림에도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당연히 보시는 게 좋고, 손 씻고 나면 그냥 자동으로 쓰는 거로 그냥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목은 이제 생각날 때마다 사실 바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목은 메이크업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선크림까지만 우리가 지금 발랐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차라리 선크림을 조금 더 덧발라준다거나, 왜냐면 요즘 선크림은 어때요? 거의 스킨케어 제품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에다가 건조하지 않게 선크림을 좀 계속 덧발라준다거나, 얼굴에는 못하더라도 실내에 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좀 덧발라준다거나, 저녁 때 자기 전에 당연히 목도 어떻게 클렌징 해야 될까요? 클렌징 워터 같은 거 하나 구비해 놓으시고, 전 클렌징 워터를 목에다가만 쓰거든요. 그래서 목도 깨끗하게 솜으로 한번 닦아낸 다음에 저녁 때 스킨케어 루틴 쫙 해주면서 목까지 당연히 바르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손에도 레티놀 한 방울 똑 핸드크림에 떨어뜨려서 레티놀까지 같이 바르신다거나, 아니면 나야시나마이드까지 바르신다거나 해서 손 관리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손도 이제 50대, 60대, 70대가 되면은 뭔가 나이가 보여요. 근데 저는 나이 드는 거 자체가 되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멋있게 나이 들면 좋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내가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손을 시술 받을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바짝 말라있지 않게끔 우리가 매일매일 관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25kg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임신했을 때 25kg가 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이어트를 25kg를 3개월 하고 반 만에 뺐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근했을 때 살을 다 빼고서는 출근을 했거든요. 아주 혹독하게 했는데, 많이 봤던 경우가 다이어트를 약으로 빼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니면 음식을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다이어트 약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어디서 인증받지 않은 것을 구하셔서 막 심장이 빨리 뛰게 한다거나, 뭔가 막 빠르게 뭔가 지방을 빼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하신 분들 보면 정말 피부도 폭삭 늙었다라는 느낌이 들게, 사람이 이렇게 가죽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생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놓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저는 식단과 운동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PT는 20번 정도를 했고, 석 달 반 동안에 그렇게 해서 25kg를 단기간에 뺐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많은 킬로그램 수를 그렇게까지 빼려면 마음을 다 잡고 식단과 운동이 병행돼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서 내가 점점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건강해져야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점점 더 몸이 늙어가는 것 같고 힘들고 처진다 이러면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매는 되게 예쁜데 사실 얼굴 빛이나 그런 것들은 되게 안 돼 보이는 거죠. 사람이 좀 뭔가 안 됐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다이어트는 뭔가 좀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건강하게 먹고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는 좋지 않다라고 배웠어요. 제가 그리고 공부할 때도 너무 배고픔 공복 상태가 오래되면 계속 축적하려고 하고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를 계속 늘린다기보다는 배가 고플 때 먹는 것을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오이를 썰어서 뭔가 나만의 좀 방법으로 레시피로 해서 좀 먹는다거나 아니면 야채도 되게 맛있게 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양파도 사실 볶으면 되게 달고 맛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 내가 손이 가게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을 단 거 말고 이런 건강한 것들로 하게 되면 다이어트를 좀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내가 평생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뭔가 건강한 거 먹으려고 노력해야지 라고 했다가 또 안 되면 스스로 또 좌절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이러시지 마시고 어쨌든 마음이 건강해야지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약에 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단기간에 혹독하게 그냥 빼셔라 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과체중인 내가 싫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품을 되게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보습크림만 발라도 피부 원래 좋은 사람들은 좋다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이라는 것은 바로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전 이게 쌓인다고 생각해요. 피부 관리하는 것도 저금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저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조금 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약간 자부심도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 성분마다 굉장히 특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신경 써서 바르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것들이 높아지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져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화장품의 또 하나의 굉장히 순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그 과정에서 전 열심히 꾸준히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전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나한테서 만날 수 있는 최상의 퀄리티를 노력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좋잖아요. 그게 다이어트도 될 수 있고 그게 어떤 피부의 상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찾았을 때 그 희열이 되게 좋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맞는 화장품을 그 찾는 과정에서 제가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되게 소소한 재미를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